우리는 이 스타워즈, 이런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을 참 오래전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워즈 하면은 그것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우주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바깥쪽 어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 높이 떠 있는 비행기,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별 같은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주라고 하면은 이제 성층권 윗부분, 이제 거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이미 인류는 그 성층권 윗부분을 개발을 하고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은하계 이런 데서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지구에 가장 접해 있는 그런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봤죠. 어벤져스라든지 여러 가지 SF물을 보면서 우리는 뜻밖의 이 우주라는 거하고 아주 친숙합니다. 어린 시절에 건담을 보면서도 그랬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그 어떤 꿈이나 상상,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움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레이저 광선이 날아오고 그게 날아와서 이 지구상의 건물과 도로를 파괴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성층권 바깥쪽에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다. 그게 가능한 것이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전투를 목격하는 것이 어쩌면은 2, 3년 내에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지구에서 가까운 이 우주, 여기에 이제 세계 열강들이 지금 또다시 열강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중국을 먼저 보기로 합시다. 중국은 2007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2007년에 이미 미사일로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그런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2006년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고 2016년에도 그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쪽으로는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나버렸죠. 또 이 10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5톤 규모의 화학 레이저 발사 체계, 그 발사 시스템을 우주에 배치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미 본 바가 있는 겁니다. 화학 레이저 발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반경 5,000km의 표적을 1메가와트 출력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다 하는 것이죠. 무기 시스템이다. 그뿐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이제 이것을 개발 완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핵 추진 우주 왕복선, 이것도 세계, 특히 자유세계는 엄청난 그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럴진데 러시아는 어떨 것인가?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중국보다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제 현재로서는 킬러 위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북한이나 이란도 이 위성을 전자공격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로 봤던 것들인데 이런 현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죠. 한국 국내에서 뭐 100년 전 이야기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은 2018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인 2018년 8월 9일 우주군 창설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8월에 발표를 했는데 10월, 역시 이제 2달 후가 되겠군요. 2018년 10월에 맥스웰 공군기지에서 우주 기밀 연습, 이제 우주군의 어떤 그 기밀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참가했다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이 맥스웰 공군기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그런 그 공군 기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양측의 군, 외교, 안보 이쪽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연습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죠. 이때가 2018년 10월인데 2020년대 후반에 태평양에서 인도양 그 동쪽을 담당하는 미국의 정찰 통신위성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GPS 시스템이 마비되고 육상과 해상의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본의 GPS 시스템이 그 공백을 대신 메워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그 반대 상황도 또 같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일본의 그 우주군 그 역할은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될 그 정도로 밀접한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미국은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이미 그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2019년 8월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2020년에 우주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해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똑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아주 급하게 쫓아가는 것이죠. 원래 일본은 2020년이 아니고 2022년에 우주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바뀌고 있다. 서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019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은 이제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첩보위성을 10기를 띄운다. 또 GPS 위성 7기를 띄운다. 여기서 GPS 하면은 우리가 도로교통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때는 위성 위치정보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호주 상공까지를 이렇게 팔자 형태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반드시 이 첩보위성 1기 이상이 GPS 위성 1기 이상이 일본 상공에 떠있게 할 구상을 한다. 이제 그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기밀 연습할 때 바로 이것을 전제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 쪽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그 자리를 메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 방위 쪽이 되겠죠. 방어. 그런데 2025년까지 로봇파를 부착한 방해 위성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것은 표현은 방해 위성인데 이쪽은 방어가 아니고 공격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것이 2019년 10월 현재 지금은 또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창설하겠다 했죠. 정말 2020년 5월 18일에 일본은 우주작전대를 창설합니다. 이것을 발표한 것이 5월 8일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일본인들 보면은 음흉하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가 발표한 것이 이렇습니다. 도쿄 후추 기지에 이제 한자로 보면은 부중 이렇게 되죠. 여기에 20명 규모로 발족한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니 그 요란을 떨더니 겨우 20명이냐 이제 이랬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 작전대는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의 인공위성을 지키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에는 로켓 부품 같은 쓰레기와 운석이 많아서 인공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큰 편이다. 그래서 이 로봇파를 부착해서 그런데 왜 방해위성일까? 방해 제거위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작전대의 본격적인 활동은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2020년 5월 8일 그리고 실제로 창설한 게 5월 18일 한 달 전 정도밖에 안 되죠. 어쩌면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걸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처지는 어떤가? 우리 자체 로켓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첩보위성이 3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20년 6월 17일 현재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대충 봤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은 이제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위성 공격 무기를 개발했다. 이제 이미 개발했고 중국도 벌써 얼마입니까? 14년 전부터 벌써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은 그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발전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위성 공격 무기의 예로 전파 방해 무기, 레이저 무기, 킬러 위성, 그 이외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상식,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비행기가 싣고 가던 냉장고가 떨어졌다. 이런 영화는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 레이저
이런 것이 진짜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SF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가장 절박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 미국 국방부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7일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신전략.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동맹국, 특히 일본 등과 연대를 강화한다. 그 동맹국 등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본 말고도 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발사하는 일본판 GPS 위성에는 미국의 우주 감시용 센서가 탑재된다. 이러고 보면은 처음에 기밀 연습 때부터 일본과 미국은 정말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다른 동맹국들하고도 분명히 기술이 되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짐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군이 주최하는 우주공간 감시에 관한 다국군 훈련, 여기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다국군 훈련을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고 있다. 우주전 스타워즈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누가 패권을 잡느냐. 거기에 이 미국 팀에 일본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가 제일 무서운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맨날 자랑하는 게 ICBM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주 공간에서 이것을 감시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겠는가? 사실 지금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1시간 안에 적을 지구 전체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적이든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이들이 만만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조건 파괴용 무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북한마저 여기에 끼어들려고 아마 한참 전에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법 만들었을 때, 우주법도 한참 됐죠. 만든 지가. 그 우주법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로 북한이 거기에 리셉션이라든지 하는데
참가하게 해달라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제시켰죠. 이제 우리가 한반도 전쟁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 비핵화 반드시 시킬 것이다. 쟤들은 우주 공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인류가 파멸하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슬슬 끼워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에다 넣어줄 능력도 없고 이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핵무기의 경우 그때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북한을 이들이 계속 끼고 있는 한은 그런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북한을 대한다든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고 이들이 사실은 적성국가다, 신냉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 발전, 시대의 변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리고 그 각 정권이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인 정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인류가 소멸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일본은 이 스타워즈에 당당한 그 한 멤버로서 참가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국내 사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그리고 22세기에도 그래도 이 나라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술, 앞선 그 다툼을 할 때는 거기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그거만큼은 또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